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집은 남들보다 조금 넉넉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작게 무역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도 따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셨죠. 부족함 없이 자라온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 때로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을 가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취업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중에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친구는 첫 만남부터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유진 씨는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싶으세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처럼 제 사업을 갖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죠. 멋있네요. 저도 언젠가는 제 회사를 차리고 싶은데 아직은 경험을 쌓아야 해서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저는 창업 준비를 위해 어머니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죠.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1년 가까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했고, 가끔은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슬슬 결혼 준비를 해볼까 하면서 은근히 우리 집이 여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마지막 말은 그냥 흘려들었지만 저도 그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고민 끝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약혼 상태가 되었죠. 아직 양가 부모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어느덧 예비 남편이 된 거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예비 남편이 갑자기 전화로 다음 주 까자기 어머니 생신인데 뭐 사줄 거냐고 물었어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결혼을 앞둔 사이니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제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예비 남편은 자기 어머니는 명품을 좋아하고 우리 집이 잘 사니까 하나 사주면 된다며 여자들은 다 가방을 좋아하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그 말에 약간 당황했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우리 집이 여유가 있으니 지금 투자해두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도 그만큼 잘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고민 끝에 명품 가방을 구입했어요.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예비 남편에게 전달했죠. 예비 남편은 가방을 받자마자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센스 있다며 자기 어머니가 완전 좋아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뿌듯했어요. 비록 많은 돈을 썼지만 예비 시어머님과의 관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저희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예비 남편에게 우리 엄마의 생신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도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기대가 되었죠. 예비 남편이 어떤 정성을 보여줄지 궁금했거든요. 엄마의 생신 당일 예비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택배로 선물을 보냈어요. 택배 상자를 받아든 엄마의 표정이 기대에 차 있었죠. 하지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5만 원 정도 하는 브랜드 스카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엄마는 고맙다고 전해줘. 라고만 하셨지만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물론 선물의 가격만으로 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의 어머니께 드린 선물과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도 저는 지금 여유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쯤 예비 남편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SNS에 새 차 사진을 올렸어요. 그것도 외제차였죠. 제가 알기로는 예비 남편의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외제차라니. 솔직히 의아했어요. 차 바꿨어? 멋있네. 조심스럽게 차를 바꿨냐고 물었더니
예비 남편은 자랑스럽게 오래 탈 거니까 좋은 걸로 샀다며 자랑했어요. 심지어 한번 타보라며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고, 우리 집에 이런 차 한 대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까지 했어요. 괜찮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엄마 생신에는 스카프 한 장 보내놓고 자기는 외제차를 사다니. 아마 오래 모아둔 돈으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축하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예비 남편이 또다시 전화로 다음 주가 자기 아버지 생신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역시나 예비 남편은 거침없이 자기 아버지가 명품 시계 갖고 싶어 하는데 선물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미리 점수도 따고 좋잖아.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 그가 원하는 시계는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 시계였어요. 제가 그건 좀 부담스럽다고 말하자 예비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짜증스러워졌어요. 가방은 사줄 수 있으면서 시계는 왜 못 사주냐며 우리가 곧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돈 많은 거 다 안다면서 시계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말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우리 집이 여유 있으니까? 그동안 예비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경제력을 본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떠올랐어요. 데이트 비용은 항상 꼼꼼하게 계산해서 오늘은 내가 좀 더 내라며 더치페이를 넘어서는 돈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부모님 선물에는 제 돈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모습. 저희 엄마 생신에는 5만 원짜리 스카프를 보내고 자신은 외제차를 사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돈 많은 거 다 안다면서 결혼도 하기 전에 고가의 시계를 요구하는 태도라니.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대로 가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 결국 내린 결론은 아니라였어요. 저는 더 이상 예비 남편을 신뢰할 수 없었고 그와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예비 남편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예비 남편은 여전히 아버지 선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시계를 살 거면 이번 주 안에 알려달라며 미리 예약해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 고민하지 말고 그가 골라놓은 걸 사라고 했어요. 제가 더 이상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예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그래? 너무 부담되면 조금 싼 거로 바꾸던가. 어차피 우리 부모님한테 미리 점수 따는 건데 좋잖아. 점수를 왜 따? 당신이랑 파혼할 건데. 지금 장난해? 내가 너랑 결혼할 생각으로 차도 바꾸고 집도 계약했다고. 너 때문에 대출까지 받았는데.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집? 무슨 집? 우리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예비 남편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더니 설명했어요. 우리 부모님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참에 다른 집으로 매매하려고 계약했어. 솔직히 너네 집 돈 좀 보태주면 되겠다 싶었지. 너네 집은 그 정도 돈 문제 없잖아. 결혼하면 다 우리 돈인데 뭐가 문제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비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통해 우리 집 돈으로 자신의 부모님 집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게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네 부모님 집을 왜 우리가 사줘야 해요? 제 질문에 예비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냐? 솔직히 우리가 사귀면서 쓸데없이 돈 낭비한 적 없잖아. 다른 남자들 만났으면 돈 다 뜯겼을걸? 그리고 너네 집 그 정도 돈이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왜 이래? 우리 헤어져. 나는 돈 때문에 하는 결혼은 할 수 없어. 그리고 너처럼 개념 없는 남자랑은 더더욱. 카페를 나서는 제 뒤로 따라왔어요. 아, 미안해. 다시 생각해봐. 내가 성급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예비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 전화, 심지어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했죠.
자기가 잠깐 흥분해서 그런 거라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고. 우리 집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과는 미래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예비 남편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그 사람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었다고 했죠. 놀라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저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준 명품 가방 얘기도 했다더라고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다 처리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처리했냐고 묻자 엄마는 명품 가방 영수증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딸이 이만한 가방을 선물했는데 당신은 5만 원짜리 스카프로 답례했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이 외제차를 살 돈은 있으면서 왜 부모님 집 매매할 돈은 우리 딸한테 기대했냐고 따졌다고 했죠. 엄마의 말에 입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예비 남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가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예비 남편의 어머니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들은 이야기들을 다 꺼내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엄마가 무섭게 쳐다보니 아들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엄마가 너무 고마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예비 남편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예비 남편은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했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중고로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결국 집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시 전세 연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창업 교육을 받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 지금은 직원 5명을 둔 작은 회사의 대표가 되었죠. 그리고 몇 달 전 우연히 동창회에서 대학 선배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제가 학생 때부터 알던 선배로 지금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고 지금은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선배는 제가 예비 남편과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이해해 주었어요. 제가 정말 현명하게 판단했다며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선배는 자신의 부모님께 저를 소개해 주었어요. 선배의 부모님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들이셨죠. 제가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빈손으로 가면 어떨까 고민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어요. 선배 어머님은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생길 줄 몰랐다며 아들이 복이 많다고 해주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선물의 가격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제 부모님도 선배의 부모님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들은 금세 친해지셨고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죠. 예비 남편과 헤어진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예비 남편의 계산적인 태도를 간과하고 결혼했다면 지금쯤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인테리어 일로 한 쇼핑몰에 갔다가 우연히 예비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쇼핑몰 관리부서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마 과거의 행동이 부끄러웠나 봐요. 어색하게 인사하는 그에게 저는 당당하게 회사 대표 명함을 건넸어요. 잘 지내고 있으며 혹시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죠. 당당하게 인사하고 돌아서는 제 등 뒤로 예비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진정한 복수였으니까요. 저를 돈으로만 보았던 사람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지금 저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는 관계 속에서 제 꿈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예비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돈만 보고 접근했던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졌으니까요.
인생에서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 힘든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경험에 감사하고 있죠. 이제 다음 달이면 선배와 결혼식을 올려요. 작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될 거예요. 우리는 양가 부모님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진심 어린 축복 속에 새 출발을 하기로 했죠. 어제 저녁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맞아요. 저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에서 제 꿈을 이루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 행복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복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예비 남편과 그의 가족이 저를 돈으로만 판단했다면 저는 그들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보여준 셈이죠. 이제 저는 앞으로 걸어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 길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함께할 거예요. 사랑, 존중, 신뢰, 그리고 진심. 이것들이 있는 한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